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질 레이저는 질 회춘술인가 아닌가? 최근에 이런 질문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질 레이저가 회춘술인가요? 그 과대 광고 아닌가요? 허위 광고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 레이저 시술은 미용 부인과 및 재생 부인과 에스테틱 앤드 제너레이티브 자이네콜로지에서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떠오르는 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 레이저가 질 회춘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 회춘에서 회춘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요? 회춘은 영어로 리주버네이션입니다. 즉 젊어지는 것을 말하고 리영, 다시 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몸은 세월이 가면서 모두 다 늙는데 파우스트 박사처럼 모든 사람들은 되도록 젊고 다시 젊어질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되도록 젊게 살고 싶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몸이 늙으면 뇌도 늙고 눈도 늙고 피부도 늙고 난소도 늙고 질도 늙습니다. 그래서 뇌를 위해서는 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하고 피부를 위해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고 난소가 늙어서 임신이 안 되면 불임 클리닉에 갑니다. 그리고 질을 젊게 해달라고 부인과 의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로 가면서 젊어지고 싶은 인간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면서 생긴 부인과 학문이 바로 미용 및 재생 부인과 에스테틱 앤드 리저너레이티브 자이네콜로지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미용 및 재생 부인과는 부인과 중에서 특히 여성 성기의 미용 및 재생을 담당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진료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학문 중에서 일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미용 및 재생 시술의 역사 및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 미용을 위해서 피부결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유, 꿀, 석고, 동물성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는 인도의 외과 의사가 코 재건을 위해서 피판을 발명했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모를 개선하고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려는 인간의 요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열을 활용한 에너지 기반 기구들,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레이저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오면서 미용을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고대 이전부터 우리가 훈증, 자욕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었죠. 최근 CO2 레이저, 어뷸 레이저, 그다음 RF, 고주파 장치를 사용하는 에너지 기반 장치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여성의 미용, 재생, 생식기술 분야는 고도로 발전했고 이 모든 레이저를 활용해서 여성 외음부 및 질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얼굴이나 다른 피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전문 분야로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얼굴 성형에 못지않게 질 성형 수술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질이 커지고 헐거워진 느낌, 성기능 개선의 욕구, 옷을 입거나 운동할 때 불편함, 자신과 파트너 모두의 성적 만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젊은 여성, 그러니까 21세부터 40세, 성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외모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미용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45세 이상의 여성이 미용 수술을 받을 확률이 젊은 여성층에 비해서 15%가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젊어 보이고 싶은 본인의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질 이완, 외음과 질의 건조증, 질 위축증, 성교 중의 통증은 모두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가 되면 남녀관계 그리고 정신건강을 포함해서 성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여성은 자신감이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교류를 피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좋지 않아서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요실금의 완화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BD,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미용 및 재생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저. 우리가 이제 EBD가 어렵기 때문에 레이저라고 하는 쉬운 말로 표현하는데, 이런 다양한 레이저는 열이나 비열 에너지를 조직에 적용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새로운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고 상피세포가 증식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여성 생식기의 외모와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이건 피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이게 내려와서 미용 및 재생 부인과가 된 것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CO2 레이저, 어빔 락 레이저, 저수준 레이저요법, 무선 주파수, 고강도 집속 초음파, 고강도 집속 전자파를 사용하는 것을 모두 EBD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레이저라고 부르지만 전문 용어로는 EBD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외음부 미백을 위해서 화학적 박피를 하거나, 세 번째, 히알루론산과 같은 여러 가지 필러가 있죠. 네 번째, PRP, 즉 혈소판 풍부 혈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LED요법이 있고, 여섯 번째, 줄기세포 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미용 및 재생부인과에서 하는 역할을 미용적 또는 기능적 적응증 또는 둘 다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용적 적응증인데요. 1. 개인이나 문화적 선호에 따라서 원치 않는 조직을 제거하거나 더 풍만하고 대칭적으로 보이는 음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소음순, 대음순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과적으로 하거나 또는 EBD를 사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러는 미국에 비해서 유럽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 미용 성형외과 학회에서는 음순 성형수술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3% 증가했다고 말했고, 음순 성형수술과 음액 축소술은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중동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시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처녀막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처녀막 성형수술. 3. 치골 부위에 지방이 너무 많을 때 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방 축소술이나 지방 흡입술을 하고. 4. 질 성형수술은 미용 및 기능적으로 성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을 조이거나 회춘시키기 위한 CO2 레이저, 어빔 레이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서 외과적, 비외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과적으로 하는 수술을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은 질입구나 전체적인 질을 폭을 줄이고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레이저는 굉장히 많이 있죠. 5. 외음부 미백. 화학약품이나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색소가 과하게 침착된 외음부의 미백을 화이트닝 시키는 것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는 꽤 인기가 있고 영국과 미국에서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것을 권장하기 전에는 위험과 이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6.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경화태선인데 그것의 흉터 제거가 있습니다. 미용적 말고 기능적 적응증이 있는데요. 기능적으로는 예를 들어 오르가슴이 잘 안 느껴지거나 복압성 요실금이 있거나 외음부나 질의 위축증이 있어서 불편하거나 이럴 때 레이저 치료가 있거나 무선 주파수, RF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1. 콜라겐 재생, 결합 조직의 복원, 그다음에 조직 강화를 자극하는 질 혈류를 개선해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질 회춘술을 시행하는데 질의 이완, 위축 증상, 복압성 요실금 및 성적 쾌감의 개선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에 무선 고주파 레이저 시술에 질 회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 회춘일이 과대 광고냐 허위 광고냐 하는 말이 있지만 질 회춘은 이렇게 이미 의학적으로 그다음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단어입니다. 2. G스팟 앰플리피케이션. G스팟 증폭은 여성의 질 내 특정 부위인 G스팟에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필러를 주입하여서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미용 및 재생 부인과에서는 미용 및 기능, 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 이미 교과서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얼굴에 눈, 코, 입, 주름, 모공, 색소가 있는 것처럼 여성 생식기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수술 및 시술을 하는 분야가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을 제2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미용 및 재생부인과 시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인 ACOG는 성기능 또는 외모를 변경하는 시술 중에 여성의 성기능장애, 성교시 통증, 질탈출증, 요실금과 같은 임상 증상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경우를 허락하고 그 외에는 의학적으로 지시되지 않았고 이 시술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에너지 기반 장치를 사용해 질 미용 시술의 질 회춘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및 재생부인과 시술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성 성기능 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미적, 기능적, 성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용 및 재생부인과학이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술은 스트레스 요실금, 성기능 장애, 외음부 통증, 성교통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시술은 시술의 유연 및 제한사항을 포함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 각자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서 시행될 경우 이런 절차는 매우 안전하며 높은 수준의 환자 만족도와 삶을 변화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미용적인 이유보다는 환자 상태 및 기능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시술의 종류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질 레이저는 질 회춘술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회춘술이라고 이미 학문적으로 확립이 되었다고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젊은 질을 원한다면 부인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